됐다. 아이고. 김세민 여기 나눴어요. 네. 김영현 여기 나눴어요. 그다음에 김지원 여기 나왔어요. 류현승 네 감사해요. 수아 다음 오름 다음 이서준 은재 이준영 서진이 하나 있고 전건우 홍서구 서구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류현승 류현승아 네. 전건우 이서진 전건우 오케이. 응? 뭐라고? 중요한 거?
한번 시험 클리어하시는 거예요. 이거 푸세요. 자, 합니다. 시작. 이거 못 풀면 자퇴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왜겠습니까? 저번 퀴즈였죠? 퀴즈에서 나왔던 건데 여러분 잘 못 풀었었거든요. 근데 또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잘 못 풀었으면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여러분들은 영재학교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길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지금 제대로 못 푼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퇴를 고려하세요.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못 풀면 자퇴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퀴즈 봤던 거죠, 이거. 보자. 자퇴할 만한 거 보자. 보자. 자퇴할 사람 거 보자. 빨리 안 풀, 빨리 안 해요, 빨리. 아니 저 이거 자체를 공부를 해본 적 없어가지고. 아니, 퀴즈에 제대로 못 썼잖아요. 아, 네. 그럼 바로 공부를 했어야지. 아, 어? 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바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빨리 자퇴할 만한 사람이가 되니 검사할 거예요, 지금. 자, 보자. 어제 드린 해설지 다 버렸죠. 그냥 집에 두고 왔죠. 네. 그다음. 그다음.
야, 이거 줄줄이 사퇴하겠네, 이거. 어? 어? 줄줄이 사퇴하겠네, 이거. 어? 박수! 여러분들 모두 자퇴 결정. 아, 저 물어봐야지. 세민, 영현, 지원, 부승, 서진, 건우, 중! 이거 복습했기 때문에 풀 수 있다. 손. 이거 복습했기 때문에 풀 수 있다. 손. 손. 뭐라고요? 보여, 보자. 응. 뭐야? 그럼 되는 거예요? 어? 비슷하긴 같잖아요. 비슷하긴 했는데요. 복습을 안 한 티가 있네요. 그래도 자기는 제일 덜 자퇴할 만하다. 뭐 아무도 답이 없어. 자, 그러면 자퇴할 것 같다, 손. 진짜, 여러분들. 어? 좋아. 참.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여러분 학교 무슨 요일 날 가요? 월요일 날 들어가요? 화요일 날 들어가요? 화요일 몇 시에 들어가요? 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화요일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밤마다 지금 그게 왜 그래요? 따로따로 들어야 돼요? 그럼 제일 빨리 들어가야 되는 반은? 어? 뭐 한 오후 1시쯤 돼요? 2시 이후?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교육 혹은 잔소리 조금 할게요. 그죠? 해도 되겠어요? 네,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말이죠. 나는 공부를 잘했다고 했죠. 잘했었다고 했죠.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공부를 잘했던 걸 굉장히 후회해요. 정말이에요. 나는 내가 공부 잘했던 걸 굉장히 후회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딴청하지 말고 제 얘기를 깊게 듣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주변에 엄마가 뭐라고 한다,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한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코스를 거쳐갔던 선배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인생의 30년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좀 잘 들으라고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계속 공부만 하잖아요. 공부 솔직히 하는지도 모르겠어. 공부 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뭐 공부한다고 돌아다니긴 하잖아. 근데 그게 여러분들 30년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우선 나는 내가 공부를 잘했던 걸 굉장히 후회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나는 내가 공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루도 빼지 않고 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빼고는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할 줄 아는 능력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능력 중에서 나는 겨우 공부 요거 꼴랑 요거 하나 잘하는 거 겨우 타고난 거예요. 진짜로 이 공부 정말 다 쓰잘데기 없고 버리고 싶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운동을 조금 더 잘하거나 노래를 좀 더 잘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사교적이거나 사업적 성향이 있거나 그래서 난 훨씬 더 좋겠어요. 정말 나는 내가 겨우 공부 꼴랑 이거 하나밖에 능력이 없는 게 난 너무너무 막 슬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뜯어고치고 싶다면 나는 공부를 일체 못했던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이 나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공부 하나도 모르고 진짜 뭔 말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근데 그 외의 재능 그냥 랩을 잘할 수도 있고요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키가 더 커서 뭐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교적인 말을 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면 좋겠지 나는 겨우 공부 이거 너무 미치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내가 겨우 공부 하나 잘한 거 이게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거예요. 라고 난 스스로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즉, 뭔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공부를 잘하려고 모였잖아요. 공부를 잘하려고 모였잖아요. 그죠? 학교 성적을 잘 받으려고요. 그럼 학교 성적 잘 받으면 뭐 할래요? 뭐 할래요? 좋은 대학 갈래요? 그럼 좋은 대학 가요? 그럼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요? 뭐 삼성, LG 뭐 대기업 입사할래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 될래요? 그럼 삼성, LG 이런 대기업 받아서 연봉 한 8천, 1억 받으면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 말대로 뭐 누구 주변 얘기 듣고 의대로 가서 의사 선생님 되면 행복할까요? 그리고 되기가 쉬울까요? 또 삼성이나 LG 같은데 취직하기가 쉬울까요? 아니 의사 선생님 같은 게 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된다고 했을 때 그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 수익을 얻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진짜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서울대 다녀도요 삼성이나 LG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겨우 취직만을 원한다면 겨우 서울대 가도요. 삼성이나 LG 만약에 취직만을 원한다. 가서 그 취직 잘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전기공학부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왜? 아예 회사에서 사람 자체를 뽑지를 않아요. 왜죠? 바로 사람을 뽑게 되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사람 자체를 뽑지 않는 게 오히려 회사한테 득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정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만 공정을 구성을 하고 그 외에 기계 장치나 AI 등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 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지 사람을 굳이 뽑으려고 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삼성이나 LG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전교 1등 해가지고 저기 서울대에서 좀 인기 있는 공대가 화생공이잖아. 그거 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만해서 절대 취직 못해요. 못해요. 왜? 더 이상 회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벌이 있건 뽑지를 않는다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회사에 들어가는 방법은 있어요. 만약 회사가 목적이라면 그건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나는 의사 선생님이 될 건데 자 그럼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도 사실은 쉽진 않지만 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되면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의사 선생님의 평균 연봉이 그러니까는 월 급여로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개업이 같은 경우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 의사를 하면 월 급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의사 선생님도 월 급여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냐면 한 10년 전 급여로 월급이 200만 원이었어요.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지금은 한 300만 원, 400만 원, 350 정도 받겠네요. 뉴질랜드 의사 선생님들은 왜일까요? 영국, 뉴질랜드, 독일 같은 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전부 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사 선생님의 연봉은
여러분들이 본 환자의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책정한 월급이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된다고 해서 지금처럼 월 2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 중에 개업이들 중에 30%는 문 닫고 망해요. 왜냐하면 의사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40, 50대 의사 선생님이어서 뭐 수도권이나 서울에 개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지금 막 의대를 졸업해서 자기가 개업 일을 하려고 한다. 100% 망해요. 무조건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즉 여러분들의 미래의 살 길은 공부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잘해봤자 활로가 없어요. 끼케 학원 선생이나 되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다른 걸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득이에요. 내가 게임을 좀 하는데 게임할 때 같은 클랜에 있는 사람 중에 택배업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택배사 사장님이에요. 나보다 나이 어린데. 그래서 뭐 2톤 트럭에 20대 정도 있고요. 그래서 한 연매출이 한 몇십억 되고, 그리고 자기도 월 수익이 한 천 몇백 정도 돼요.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내 또 아는 게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고깃집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깃집? 고기 굽고 거기 냉면 파는데 뭐 한 월수 한 2천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게 여러분들의 나중에 경제적 이익을 결정해주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수준을 결정해준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특히나 요즘은 공부 관계없이 뭐 잘 처먹기만 해도 돈 잘 벌 수 있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뭘 이빨이 잘 처먹으면 돈 들어오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생존성과 행복에 연결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80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회에서. 사실은 그 분위기에 막차를 탄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으로 치자면 95학번인데 이 90년대 중반 학번까지가 학벌이 좋으면 연봉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던 마지막 학번이에요. 근데 이 이후로는 IMF가 오고 IT 사회가 시작이 되고 전 세계적인 세계화가 되고 하면서 단순히 학벌이 높다고 해서 나의 연봉과 행복의 수준이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게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공부보다는 다른 것의 길을 찾아도 내가 볼 땐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 원장 선생님 정말 싫어하시겠지만 그냥 내가 여러분들을 2달 동안 이렇게 인연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아들, 내 딸들하고 비슷한 또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애들 보는 느낌도 나고 해서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행복의 수준을 누릴 것이다. 절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아요. 지금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길을 찾으셔야 돼요. 노래를 잘하든지 뭐 음악을 잘하든지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든지. 그림을 잘 그려서 웹툰 그리시면요. 기안 같은 경우 기안 84 아시죠? 기안 84 알아요? 만화가? 그 사람 연봉이 20억 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이버에게서만 받는 연봉만 20억이 넘어요. 그냥만.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스스로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미리 접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성격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함에도 내 성격에 맞지 않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변에서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요. 겨우 여러분들은 꼴랑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니까 주변에서 우쭈쭈 해주잖아요. 엄마 아빠도 잘 대해주시고 주변 친구들도 함부로 못 대하고. 사실 중학교에서 공부만 잘해도요 일진 애들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애들한테 일진이 시비 걸어요 안 걸어요? 절대 못 걸죠.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현실 얘기하잖아. 그 공부 잘하는 게 뭐라고, 그게 뭐 대수라고 일진들보다 더 위대한 권력이 되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아온 거예요.
겨우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각해요. 그게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겨우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나온 상태에서 주변에서 우쭈쭈쭈 해주니까 아이고 이게 공부 이거 하면은 나 근데 좀 잘났고 이대로 좀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릴 요소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 문제는 어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목요일이죠. 그럼 시간으로 치자면 금, 토가 있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금, 토. 금, 토 동안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2번 다시 복습을 하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래요? 돌릴 거예요? 내가 이거 복습하라고 말 안 했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나한테 책임을 돌릴래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책임을 돌려서 내가 그 말을 안 해준 나쁜 선생님이니까 나를 학원에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나는 잘리고 다른 선생님이 오시겠죠. 하지만 그건 그 순간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국엔 그게 내가 잘못한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된 거겠어요? 이걸 복습하지 않은 건 철저하게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형식적으로 학원 내에서 내 잘못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이걸 복습하지 않은 건 여러분 잘못인 거야. 즉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에 만든 성격의 사람이라면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복습을 했어야 돼요. 왜? 내가 뭘 줬으니까? 해설지를 줬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해설지를 받아보고 내가 이게 틀렸네? 그러면 이게 왜 틀렸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파악해서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질문이라도 좀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내가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다 틀렸거든요. 대부분 빵점이에요. 이거 다 틀렸고 끼케야 점수 얻은 사람 1점 아니면 0점 몇 점 정도 득점했어요. 0.4점, 0.3점 이렇게 득점한 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중에 내 판단으로는 여러분들 중에는 공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라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진즉에 공부를 포기시켰을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고. 내 말씀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공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길을 가는 게 여러분 미래에 훨씬 득이 될 거예요. 나도 진즉에 공부가 아닌 길로 들어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 슬픔과 그 절망감을 여러분들에게 또 맛보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습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럼에도 생각을 했을 때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그냥 딱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공부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럼 왜냐하면 내 고등학교 내가 부산갖고 2기라고 했죠. 부산갖고 2기 중에 꼴찌 하던 여학생이 있었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갖고 이 친구 자퇴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부산대 의대 갔다고 했죠. 그래서 부산대 의대 가가지고 전철역에서 나하고 한번 만난 적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퇴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기대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내가 자퇴한다고 하면 놀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얘가 부러워 죽겠어요. 진즉 자퇴해가지고 부산대 의대 가서 내 부산 갖고 2기에서는 진짜 정말 머리 나쁘고 바보 같고 공부 하나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 돼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은 90년대 마지막 차를 타서 의사로서 높은 고소득 연봉을 누리고 있겠죠. 나는 얘 부러워 죽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좀 고민을 좀 하시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바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는 성격이 있어야 돼요. 성격.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보고 드린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별것도 아닌 능력이지만 꼴랑 공부하는 잘하는 능력 타고났다고 했죠. 난 진짜 요리를 잘해서 큰 식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적 능력이 있어서 큰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지. 겨우 공부 따위 잘하고 싶지가 않았다고요. 근데 겨우 공부만 잘한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고 싶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준으로 공부해서 나보다 공부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공부 잘할 사람의 성격이 안 보여요. 거의 그럴 사람이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의 성격이 뭐냐? 말씀드릴게요. 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나는 어떤 시험을 보면 성적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GRE 테스트라고 해서 전 세계 화학과 졸업생들이 보는 화학 시험이 있다고 했었죠. 거기서 내가 정세계 1% 안에 들었거든요. 화학과 졸업생 중에. 그럼 그리고 이 성적은 그러니까 98%로 이게 뭐 이런 성적이 나오는데 이 성적은 서울대 화학과 교수를 내도 저런 성적 받은 교수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답을 맞추는 능력은 나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스스로를 자평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뭘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겨우 꼴랑 답 고르는 거, 답 쓰는 거, 왜 이걸 잘하느냐를 나의 능력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모두를 의심해요. 나는 절대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누굴 잘 안 믿냐면 나는 나 스스로를 절대로 믿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답안지 쓴 거 보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6.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쓰라고 돼 있는데 답안지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넣고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문제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놓고 계산하고 앉았더라고요.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공부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라기보다는 공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의 관점이 다르죠? 뭔가를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브릴리언트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조직해서 아무도 모를 새로운 연구를 해내는 그런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을 잘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해요. 문제를 읽죠?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쫙 읽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겠죠. 이때 문제를 딱 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날 절대 안 믿어요. 내 스스로를 절대 안 믿어요. 뭘 안 믿냐면 내가 여기까지 딱 읽었는데 내가 지금 받아들인 정보가 문제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게 다르게 내가 이 정보를 받아들였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1%라고 돼 있는데 내가 잘 모르고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한번 읽은 다음에 내가 받아들인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보는 거예요. 중요한 숫자를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6.6, 10의 34승, 9.11, 1%란 숫자를 계속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숫자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답안지에 기가 막히게 많이 썼던데 계산 과정에서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져. 이게 갑자기 없어지고 그 다음 계산이 막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전 단계에서 반드시 더하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는 빼기 계산을 해야 되는 걸 내가 더하기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또 의심해요. 그래서 계산을 완결한 다음에 지금 내가 이거 더하기를 완결한 게 맞아? 다시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내가 더하기를 했어야 되는 건지 빼기를 했어야 되는 건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안 믿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번 대충 세봤는데 문제 하나를 완결하기까지 나는 대략 15번에서 17번 정도 의심하더라고요. 계속 돌아가는, 계속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 옳게 하고 있느냐, 여기서 실수가 없느냐, 내가 잘못 누락하고 있는 게 없느냐 계속 확인해. 계속. 왜? 나를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는 선생도 안 믿어요. 왜? 저 선생이 뭐라고 저 인간이 한 얘기를 믿냐고요. 그래서 나는 선생도 안 믿어요. 오직 뭐만 믿어? 논문만 믿어요. 데이터만 믿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로 그 사람 얘기 믿지 않아요. 바로 데이터 찾아보고 바로 논문 찾아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나는. 즉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5살, 6살짜리 애가 해주는 얘기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해주는 얘기나 난 똑같은 가치로 들어요. 아직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나한테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옳게 받아들인지 잘못 받아들인지를 계속 돌아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이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한 번 쓱 보고 그런갑다 우리 그 다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던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공부에 절대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드린 이 얘기 있죠. 지금 내가 해드린 이 얘기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안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공부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 없다. 난 이렇게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그 배운 내용을 답안으로 풀어낼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자퇴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 수도 있죠.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아니라 성격으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 머리는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머리 나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왜라고 했죠? 왜죠? 인간의 머리, 특히 대뇌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대뇌는? 그냥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조직된 움직임. 무슨 말 나겠어요? 이거 할 때 대뇌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런 조직적 움직임 뭐 특별히 남들하고 달라요.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인간이라고 하면 비슷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물론 그 조직된 움직임 중에 전 인류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죠. 호나우두나 메시 같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정도 머리를 타고난 사람은 이미 초울트라 슈퍼스타가 돼 있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닌 평범한 인간들의 움직임은 뭐 특별할 게 있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더 특별한 대뇌 구조를 갖거나 덜한 대뇌 구조를 갖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똑같아. 머리가 나쁘다 좋다 그런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메시나 호나우두 같은 사람은 아무 때나 있는 거예요. 몇백 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몇백 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전 인류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으로서의 대뇌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공부와 성적은 이게 아니라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성격이 없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또 뭔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 머리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어요? 몸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 몸은 단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성격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없어도요. 단련을 통해서 머릿속에 이 성격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내 말 이해하겠어요? 내 말 이해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운동선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축구를 할 때 드리블이라는 거 있잖아요. 드리블. 이 드리블 여러분들이 하는 드리블하고 운동선수들 하는 드리블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왜 다르게요? 왜 다르게요? 여러분들과 그 운동선수의 근육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그 운동선수들이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면 여러분들보다 드리블 못하겠네요? 천만의 만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드리블 같은 이런 조직된 움직임은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뇌로 한다고 했죠. 운동선수와 여러분들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요. 뇌에 있는 뉴런의 분기가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운동선수는 계속 이 동작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 동작을 드리블의 동작을 반복하면 이 드리블의 동작에 효율적이도록 머릿속에서 뉴런의 가지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즉 이렇게 돼 있는 게 운동선수의 뇌라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반인의 뇌인 거예요. 즉 뭐냐면 운동선수와 일반인은 뇌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몸의 구조가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분기된 잔가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오직 반복 훈련으로부터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머릿속에 새로운 뉴런의 분기들을 만들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만들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선수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실제 필드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심하게 훈련하는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태환 선수 옛날에 수영 잘하시는 박태환 선수 알죠? 뭐 박태환 선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수영 탁 나가서 100m, 200m 하는 수영이잖아요. 물론 1500m도 뛰긴 하지만 여하튼 100m, 200m 수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회에 나와서요 100m 선수가 100m 하는 그 선수가 100m 뛰려고 하루에 운동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m면은 60 대략 기록으로 50초대에서 1분 초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수들이면. 그러면은 여러분 시합에 나와서 100m를 뛰기 위해 그 선수는 하루에 수영을 얼마나 하게요? 10km씩 해요. 10km씩. 매일 10km를 해요. 매일 10km를. 매일 10km를 해야 대회 때 100m를 딱 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건 거짓말 아니면 진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수처럼 수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매일 10km 뛰는 걸 알아요. 진짜로. 여러분 10km면 말이 10km지. 여러분 그냥 수영장 가면요. 한 번 가면 25m거든요. 근데 저 올림픽 수영장 같은 데 보면 50m 레인이에요. 여러분 50m 레인 한번 가본 사람. 여러분 일반인이 50m 레인 보면요. 보이지도 않아죠. 끝이. 그럼 그게 한 번 갔다 오면 50m 레인 한 번 갔다 오면 100m잖아. 이걸 몇 번을 갔다 와야 10km가 되겠어? 이걸 매일 한다고 매일. 그럼 그걸 왜 매일 하겠어요? 그 운동선수가?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 근육을 이게 아니고 뇌를 바꾸기 위해서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경우의 수 공부를 할 성격이 아니다. 그럼 관둬요. 알겠어요? 근데 공부를 할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뇌를 바꿔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뇌를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허투루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 그냥 뭐 시험 문제 중에 하나 모르는 거겠지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미 공부를 못할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딱 봤을 때 네가 왜 틀렸지? 막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서 얘를 답안지를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답안지를 외워 그냥. 알겠어요? 외우라고.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끝으로 여러분 학교 가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공부를 하게 될 때 지금 오늘 내가 드린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명심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상위권 대학을 갈 거예요. 그래도 광주는 좋은 학교니까 그냥 그런 상위권 대학에 갈 거예요. 그럼 그냥 그런 상위권 대학에 가서요. 성격에 맞지도 않는 공부를 주변에서 잘한답치고 그냥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을 거예요. 아, 내 인생 좆됐다 이렇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공부를 낙으로 삼고 공부로부터 진짜 행복을 얻고 싶다면 공부에 맞는 몸으로 스스로를 바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가 진짜 여러분의 몸이 되면 사실은 뭐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공부 잘한 걸 너무 후회한다고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깨닫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그 누구에 비해서도 굉장한 자부심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얻었던 그 자부심 하나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꾸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다는 자부심이 아니고요. 공부를 잘해서 도달하게 된 어떤 경지, 그 경지에서 남과는 다른 걸 보게 될 상황,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겨우 꼴랑 내가 무슨 대학 나왔다, 무슨 성적이 얼마다, 그건 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럴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어떤 걸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요소를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결론으로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외워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 다 불러 세워가지고 빠따 때릴 거지 이렇게 막 무슨 말 알겠어요? 진짜로 막 근데 요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막 이거 다 피워가요 내가 무슨 말 알겠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거 막 하여튼 잔소리를 한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네, 그렇다. 그래서 조금 잔소리 같긴 한데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됐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이거는 보시다시피 2020년에도 나왔고요. 2019년에도 나왔고요. 2021년에만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교사가 누구냐면 유유희 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반화학 책의 연습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유희 교사 같은 경우는 이런 타입의 문제를 실제로 시험에 내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에 불확정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통계학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통계 용어로 바로 표준편차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1. 통계학적인 표준편차의 표현.
자, 그럼 통계학적인 표준 편차의 표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델타 x 아니 뭐 이렇게 보통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어떻게 썼었냐면 x 제곱의 바 빼기 x 바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x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물리량 혹은 변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물리량을 제곱한 것에 요 바 표시가 평균인데 그것에 대한 제곱을 평균한 것과 그 물리량을 바로 평균한 걸 제곱한 것의 차이를 다시 루트를 취한 걸 표준 편차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이 물리학 용어로 불확정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델타 x 델타 p 2분의 h 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무조건 외웠어야 하고요. 이걸 시험 문제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빵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찾아보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스스로를 엄청나게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미래는 굉장히 우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델타 x, 델타 p 이게 각각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델타 x는 위치 측정의 불확정성이고 델타 p는 운동량 측정의 불확정성. 그리고 그 불확정성이 뭐 아까 얘기한 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수식이 머리에 없으면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 2019년 계속 나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수식을 외웠어야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3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 문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속도에 대한 불확정성이 있대요. 그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라고 되어 있죠. 그럼 1%니까 뭐 그냥 퍼센트로 바꾸면 0.01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02.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문제에서 평균 속력 V바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5 곱하기 10의 6승. 자, 엄밀한 의미로 속력과 속도는 다른 거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마침 또 화학생이 문제를 낸 것이라 속력과 속도의 구분이 별로 없어야겠죠? 그래서 속도다 속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뭐 딴지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럼 여기서 평균 속력이 나와 있으면 자, 저기에 있는 바로 델타 V. 델타 V.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바로 속도 측정의 불확정성 혹은 표준 편차인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평균 속력에다가 바로 여기에 있는 0.01 이렇게 곱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대표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평균 속력을 대표적으로 데이터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도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확정성을 일종의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측정 오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평균으로 측정되는 것에 대해서 오차가 어느 정도냐? 그게 바로 표준 편차이며 불확정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0.01이니까 5 곱하기 10의 4승 미터/세크. 그러니까 내가 평균 속력을 5 곱하기 10의 6승 미터/세크라고 측정을 해도 실제로 그 값은 이만큼의 실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이만큼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제 참고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속력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균 속력이 5 곱하기 10의 6승 미터/세크잖아요. 근데 실제 속력은 그것이 오차니까 5 곱하기 10의 4승 미터/세크만큼 더 빨랐을 수도 있고 더 느렸을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일종의 불확정성이거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여기 준다. 자, 세 번째 3. 운동량 측정의 불확정성. 자,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델타 P잖아요. 그럼 운동량은 뭐에다가 뭐를 곱한 게 운동량이에요? 짜잔, 이런 식으로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한 거, 이게 운동량이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질량은 일정하다고 해보죠. 뭐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면 질량도 변하긴 하겠지만 뭐 그런 건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일정하다고 하면 질량이 바깥쪽으로 빠지면 결국 운동량 측정의 불확정성은 속력 측정 불확정성의 질량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문제에 그래서 질량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질량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2승 킬로미터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어쩌라는 얘기예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곱하기, 자, 여기에 있는 속도 측정의 불확정성은 5 곱하기 10의 6승이 아니라 0.01이 곱해진 5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왜 구했겠어요? 델타 P를 왜 구했겠어요? 델타 P를 여기다 넣으려고, 여기다가, 알겠어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 델타 P를.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델타 X, 이게 목적이잖아. 그럼 저 델타 X를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치 측정 불확실성. 자, 델타 X는 자 부등호해서 얘를 이쪽으로 나눠요. 그럼 2의 델타 P의 H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H바, 이게 정의가 뭐였죠?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델타 P에다 뭘 넣어주면 돼요? 델타 P에다가 M 곱하기 델타 V를 넣어주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자, H가 뭐예요? 플랑크 상수죠? 플랑크 상수가 저 앞에 나와 있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몇 승이야? 34승 줄 세크로 나와 있고, 자, 2 곱하기 2니까 4파이. 얘는 뭐 숫자죠. 4에는 4 넣으면 되고 파이는 3.14 넣으면 되고, 그 다음 질량은 얼마예요?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곱하기 자 속도 측정의 불확정성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6승 아니고 4승. 얘를 고스란히 또 5 곱하기 10의 4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숫자들 뭐 요거 뭐 숫자 그 숫자를 다 계산하면 어디 갔어? 숫자를 다 계산하면 대략 1.0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아니 9.11 이 정도 값이 나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연과학의 계산에서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위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단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단위 보이시죠? 단위 자 그러면 여기서 단위가 어떻게 남냐면 단위만 볼게요. 단위만 줄이 있고 세크가 있죠. 세크 그럼 세크 밑으로 나눠 세크 밑으로 보내면 자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어디 갔어? 줄 세크 어디 갔어? 아니 계산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1.1 아, 소리야. 1.40이 아니고 내가 잘못 봤다.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쏘리 숫자를 내가 잘못 봤네. 여기도 34승 4파이 9.11 31승 5파이 3미터승.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보자. 단위가 줄 있고요. 킬로그램 있죠. 그리고 여기에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초가 보시다시피 분자에 있지. 그럼 분자에 있는 놈은 분모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지. 맞아요? 오른 맞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만큼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뉴턴이죠. 1kg의 추에 1m per 세크 제곱을 가속시키는 힘을 1N이라고 하잖아요. 즉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라고요. 그러면 줄을 뉴턴으로 나눈다. 그럼 무슨 단위가 나와요? 줄을 뉴턴으로 나눈다고 무슨 단위가 나와요? 미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원 줄의 정의는 원 뉴턴의 힘으로 1미터 끌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는 요 단위가 미터 이렇게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위치 측정의 불확정성을 일이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편의상 얘를 1.1 무슨 미터라고 쓸 수 있어요? 나노미터라고 쓸 수 있죠. 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 때문에? 나노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1.1 나노미터 일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걸 외워야지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알겠습니까? 계속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나오는데 하필 작년에 안 나왔어. 그럼 앞으로도 안 나올까? 계속 나오던 거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작년에는 우연히 안 나왔다고 봐야지. 그럼 올해 출제진도 작년에 안 냈네? 그래서 낼 수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확정성 원리 수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외운 것에서 위치 측정의 불확정성하고 운동량 측정의 불확정성을 집어넣어서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때 보통 운동량 측정 불확정성은 질량 곱하기
속력의 불확정성으로 표현되고 보통은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 바깥쪽으로 빠지고 여기에 속도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의 불확정성으로 보통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류현수 현수인 같은 경우 다 했는데 현수인 같은 이거 빼먹은 거지. 아까 질량 없더구만. 넣었어요? 나중에 넣었어요? 진짜로요? 너 오빠인데? 진짜로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오케이. 현수이도 막 제대로 했나 보다. 질량에 넣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던 문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숙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는 이 숙제 있죠? 이거를 그냥 그냥 숙제 내니까 숙제 하자 이러지 마시고요. 자, 뭘 숙제를 낼 거냐면요. 보호 모델 있죠? 보호 모델. 이거 이번 시험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100% 무조건 나와. 무슨 말 되겠죠? 이거 무조건 나와겠죠? 근데 이 무조건 나오는 걸 여러분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제대로 쓴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한 명인가 좀 제대로 썼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 3분의 1쯤 쓰거나 그리고 대부분 그냥 빈칸으로 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호 모델 이거를 내 필기해 드린 거 있죠? 이게 선생님 필기 이를 3번 필사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손으로 똑같이 써서 알겠죠? 써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답안지 사진 찍어서 줬던 그 카톡 있죠? 거기에 카톡에 올리세요. 내 개인 카톡에 제출하세요.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그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 알겠죠? 월요일 날짜가 무슨 요일이야? 날짜가 3월 28일이에요? 이거. 요까지 몇 번? 3번.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까지 이거를 3번 필사해서 제출하지 않는다 나에게.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안 했다고 내가 그러면 때려가서 내가 뭐 때리겠어요? 꼬집겠어요? 무슨 그런 페널티 예를 들면 이거 안 썼다고 여러분들한테 소송 걸어가지고 손해배상 시키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그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사오세요. 내가 과연 앞으로 공부를 계속할 사람인가 아닌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나에게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 시간까지 여러분 제출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어머님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여러분들 어머님과 그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 자퇴시킬 것을 제가 권유드릴 거예요. 정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안 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또한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옳은 길이라고 봐요. 그게 진짜 자기가 길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주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나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나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어머님들하고 내가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께 여러분들 자퇴하고 다른 길로 가시기로 내가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사할 때 여러분 내가 내 필기에
색깔이 막 들어가 있을 걸. 색깔. 내가 필기할 때 색깔 넣지. 근데 내가 쓰는 색깔은 그냥 막 색깔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어요. 약간씩. 그래서 내가 써놓은 색깔 그까지 그대로 재현해서 하겠죠. 재현해서 3번 똑같이 필사. 그러니까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라는 얘기 있어요? 설마? 아니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3번 손으로 그대로 써서 딱 사진 찍어서 올려. 알겠죠? 요게 여러분들의 그 트레이닝의 이제 첫 번째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 제대로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한 명에서 한 명, 한 명. 예. 가슴이 너무 아파 진짜로. 알겠죠?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죠? 저기 서구 알겠죠? 름이 알겠죠? 지원? 지원. 강지원? 아니 이지원, 박지원, 정지원. 정지원 그래. 정지원. 김지원 안 왔네 오늘은. 김지원, 정지원. 저할 거예요? 진짜로? 좋아. 은지 할 거예요? 수 할 거예요? 수 안 할 거야? 그래. 현이 할 거예요? 현승 할 거예요? 그래. 하온군 할 거예요? 우리 한군 이름 뭐였더라? 준영이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서춘? 맞다. 서춘이 성이 뭐였죠? 이세로이. 서춘 이거 해야 되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이거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꼭 해야 되겠지?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갔다 오세요. 잔소리 너무 많이 했네 진짜. 공부 좀 하라고. 두개 하겠다. 공부를 안 하니까 죽어. 오름이도 공부 좀 하라고. 두개 해야 되겠다. 죽어.